안녕하세요. 나는 생명과학을 사랑한다. 오늘은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감염이 안 되는 거를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고, 감염이 되는 병을 감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비감염성 질환은 그거를 감염시키는 어떤 인자가 없어요. 어떤 그 질병을 일으키면서 감염을 시키는 그런 인자가 없습니다. 그 질병을 감염시키면서 일으키는 아이를 병원체라고 하는데, 그냥 병원체 없이 이런 병이 발병하는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 그리고 병원체가 있어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을 하는 그런 병원체가 있는데, 이런 병을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고,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 변형된 프라이온, 원생생물, 균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감염성 질환 중에서도 이 아이들을 잘 구분해서 잘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는 세균이 있습니다. 자, 세균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세균은 혼자서 살아요. 혼자서 잘 살고요.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은 뭐냐면 이렇게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더 작고 단순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그 주변에 또 세포벽이 있고, 그리고 안에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핵 안에 DNA가 있는 건데, 얘는 그냥 세포질에 DNA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으면서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엄청 단순하죠.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서 핵이 원시적인 거다.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이고,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진짜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세포 원핵 생물을 우리가 세균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번식도 단순하죠. 분열법으로 자신과 똑같은 자손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이 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결핵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결핵균이에요. 결핵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이 결핵이 보통 폐결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폐결핵이 많이 걸리면 이제 가래, 객혈,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흡기 질환을 하고 호흡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것들을 설명을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여러분 이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예, 이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세균이 이런 거를 일으킨다라는 걸 매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핵과 조금 비슷한 느낌의 세균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감기랑 비슷한데 더 증상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겼고 역시 세균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파상풍. 파상풍 들어봤어요? 상처를 이렇게 나면 이 상처를 그때그때 제때 치료해 주지 않으면 또 상처에 침입한 균이 독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 그 독소가 우리 신경에 이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합병증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그래서 파상풍도 역시 세균에 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이 있어요. 이거는 세균에 의해서 소화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소화기가 질병을 일어났을 때일 것입니다. 이 얘들, 그리고 이 얘들이 세균이 일으킨 거고, 세균은 적어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 치료는 항생제로 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구조에 이렇게 뭔가 공격을 해서 세균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이잖아요. 뭐 세포벽을 파괴시킨다든지 어떤 세균의 그 구조에 어떤 작용을 해서 세균을 퇴치하는 작용을 하죠. 바이러스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훨씬 작죠. 예.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요. 세균이 아까 세균이 이만하다고 하면 바이러스는 그거의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예. 더 작죠.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세균 같은 구조도 아니에요. 더 단순해요. 몸이 단백질과 속에 있는 핵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무 단순하니까 세포가 아니다 해서 비세포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여기 있는 핵산은 DNA 가지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 가지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못 살아가죠. 비세포니까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증식한 후에 방출될 때 숙주세포를 파괴하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다는 건 꼭 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감기, 독감 뭐 이런 게 있는데 감기, 독감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두 개가 살짝 좀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둘 다 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한데 더 독하고 오래가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아프고. 얘가 더 많이 아파요. 독감이 많이 아프고요. 이 둘 다 이걸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달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자, 감기 좀 지어졌네요. 감기, 독감. 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200여 개 정도 된대요. 진짜 많죠. 진짜 많은 바이러스들이 감기를 일으킵니다. 감기 증상을.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그냥 독감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는 독감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로 생성된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아이들인 거죠. 독감이 더 세다고 했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너무 많으니까 바이러스들을 다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백신이 없어요. 그리고 계절에 구분 없이 그냥 어떤 바이러스든 걸리기 쉬우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또 겨울철, 환절기 이럴 때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는 독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바이러스에 걸릴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류 독감 이런 것도 뭐 새가 조류들이 독감 걸린 거고, 신종플루는 우리 사람이 독감 걸린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냥 마냥 감기 독감이라고 외우라고 하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 그 다음 홍역도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건데, 이게 발진, 반점 나는 홍역에 걸렸다고 하면 반점이 나죠. 소아마비도 역시 바이러스, 그다음 에이즈도 바이러스, 수두도 역시 바이러스. 물집이 이렇게 온 전신에 생기는 거, 대상포진도 이 수두 때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확 나오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들 얘가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 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이러스한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지금 핵산이 굉장히 돌연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바이러스한테 맞는 항바이러스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하고 바이러스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변형된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병원체입니다. 자, 우리 몸의 뇌에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프라이온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어떤 감염될 수 있는 입자인데요. 정상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뇌의 기능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형된 프라이온이랑 같이 만났을 때 접촉하면 정상 프라이온도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에 변형 프라이온이 축적되겠죠. 이럴 경우에 뇌에 구멍이 뚫려서 뇌 기능을 잃게 되는 그런 질환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변형된 프라이온은 바이러스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광우병인 같은 경우는 소가 이렇게 변형된 프라이온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양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피라고 하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콥 크로이츠펠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다가 소의 그런 그 변형된 프라이온을 섭취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감염성 질환의 예입니다. 네 번째는 원생생물입니다. 자,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세포 혼자 사는 진핵생물이에요. 여러분, 진핵생물. 아까 우리 원핵생물 배웠죠? 그럼 이게 진핵생물은 진짜 핵이 있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들, 오늘 배웠던 작은 아이들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작은 아이들, 뭐 있었습니까? 프라이온, 단백질로 구성된 프라이온.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있었죠. 바이러스. 그거보다 100배 더 큰 세균, 즉 단세포 원핵생물. 핵이 없고 이렇게 DNA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보다 10배 더 큰 뭐라고요? 진핵생물. 그러니까 혼자서 있는 진핵생물을 단세포 진핵생물이라고 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죠. 다세포 진핵생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핵세포가 지금 원생생물입니다. 이게 원생생물이에요. 자, 진핵이니까 핵 안에 DNA가 있어요. 진짜로 핵 안에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뭐 엽록체 이런 세포 소기관도 있습니다. 구분 가나요?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조금 작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진핵생물 혼자 사는 아이도 병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말라리아라는 걸 일으키거든요.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진핵생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지금 보이나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이 진핵생물, 즉 원생생물이 있는데 이것에 감염되면은 막 발열이 나고 혈소판 감소하고 신장에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위험한 병들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서 났냐 하면 이 모기에 모기 안에 있는 곳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모기한테 물리면 이게 모기 침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우리 혈액을 타고 적혈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메바성 이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질 아메바라고 하는 원생생물이 있어요. 이질 아메바. 원생생물이 우리가 그걸 우연히 이제 더러운 곳이나 이런 데서 섭취하게 되면은 아메바성 이질이라고 이제 배탈이 나는 겁니다. 이거 수면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떤 원생생물이 있는데 이거는 체제팔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체재파리한테 얘들이 이 원생생물이 있다가 체재파리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물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감염되면서 발열이 일어나고 수면병,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안 오고 되게 위험한 병에 또 걸리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기보다 불면증이라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잠이 오고 이런 수면병에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생생물은 이런 진핵생물로 인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잘 배치해 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진핵생물에 원생생물이 있었는데 균류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 곰팡이나 버섯 이런 것도 균류에 속하거든요. 이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입니다. 혼자는 안 살아요.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서로 엮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네. 진핵생물이고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단 말은 이렇게 실처럼 실 같은 그런 모양이란 뜻이고 보면은 균류 중에서 무좀을 일으키는 거 있죠. 이거는 무좀균이 발피부의 각질층에 감염을 해가지고 피부가 막 짓무르고 갈라지고 냄새나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 이런 무좀 같은 거, 누구? 균류에 의한 거,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곰팡이가 물론 균류에 곰팡이 말고 버섯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 무좀을 일으키는 거 곰팡이 같은 거고요. 무좀균. 그리고 만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도 균류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항진균제라고 항진균제라고 그 균류를 퇴치하는 약이다 해서 항진균제를 이용할 수 있죠. 오늘 했던 5가지 병원체가 있었죠, 여러분. 그 병원체들이 각각 어떤 성질을 띠고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는 꼭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